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BDG의 양디입니다. 요즘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B롤, 시네마틱 이런 단어 들어간 영상들을 보면은 막 슈르륵 좌르륵 후루룩 언제 화면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멋있기도 하고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려고 하면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촬영 단계부터 이걸 엄청 신경 써서 찍어야 하고요. 작업하는데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기 힘든 화려한 트랜지션이 무조건 좋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화려한 효과를 사용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적절한 그런 효과를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미어 프로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트랜지션들도 꽤나 쓸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랜지션의 기본편으로 트랜지션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에 내장되어 있는 쓸만한 트랜지션과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BDG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트랜지션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화면 전환은 컷으로 이루어지죠. 아무런 효과 없이 탁탁탁 하고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컷 편집을 잘 해놓으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컷과 컷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유추하거나 상상을 해서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색함 없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아무리 컷 편집을 잘 해도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뀐다거나 시간이 흘러서 낮이 밤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죠. 그런 데는 아무리 컷 편집을 잘 해놔도 이걸 그냥 바로 컷으로 딱 넘겨버리면은 하고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트랜지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컷과 컷 사이에 특수한 효과를 넣어서 이런 어색함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릴 때도 이 트랜지션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시리즈를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이 한 챕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와이프로 화면이 쓱 이렇게 닦여 나가잖아요. 그죠? 그 외에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음에 나올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목적을 위해서 이런 트랜지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랜지션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어떤 효과가 멋있고 써보고 싶어서, 아니면 요즘 유행하니까 다들 이렇게 만드니까, 아니면 영상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여기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의미 없이 들어가는 트랜지션은 오히려 영상의 몰입을 방해하게 됩니다. 조금 뜬금없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트랜지션을 사용한 영상이 가장 보기 좋은 영상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 내장되어 있는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디졸브입니다. 디졸브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앞과 뒤의 영상이 섞이면서 전환되는 크로스 디졸브입니다. 앞에 있는 영상은 점점 투명해지는 거고 뒤에 나올 영상은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전환시킬 두 개의 영상을 불러봤습니다. 여기 이펙트 창으로 가셔서 아래 보시면은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또 쭉 나오죠. 여기서 디졸브, 여기 가운데 디졸브를 한 번 더 열어주면은 쭉 또 나옵니다. 그 중에서 크로스 디졸브 여기 있죠. 이 보시면은 효과 앞에 파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게 기본 트랜지션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트랜지션을 기본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 사이를 클릭하고 이렇게 빨간색이 됐죠. 그런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크로스 디졸브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우클릭 하시면은 Set Selected as Default Transition이라고 해서 기본 트랜지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랜지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두 개의 클립 사이에 보시면은
갈색 막대가 추가가 되어 있죠. 이게 크로스 디졸브입니다. 이 트랜지션의 길이는 기본이 30프레임, 그러니까 1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초 동안 화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트랜지션이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커서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하면은 이렇게 트랜지션의 길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길게 늘릴 수도 있고 짧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트랜지션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길이를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숫자를 예를 들어 30프레임 이렇게 길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통은 편집점, 이 가운데 잘려 있는 이 편집점을 기준으로 앞뒤 같은 길이만큼 디졸브 길이가 잡히는데, 이 트랜지션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어느 쪽을 더 보여줄지 비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앞 영상을 좀 더 길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뒤로 쭉 늘리면은 이 앞 영상, 이 영상이 좀 더 이렇게 길게 나오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뒤에 있는 영상이 좀 더 빠른 타이밍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얼라이먼트 드롭박스가 있어요. 엔드의 컷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센터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설정했던 것처럼 가운데에 오게 되고요. 스타트 하면은 가장 뒤로 밀게 되고, 이렇게 엔드 하면은 가장 앞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졸브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나 공간이 변화할 때 컷으로 그냥 딱 넘기면은 조금 어색하니까 그 어색함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여유 있고 느린 템포의 영상에서 두 장면을 부드럽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면 아주 제격인 효과라는 거죠. 이걸 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이어붙이는 두 개의 샷의 사이즈와 앵글을 되도록이면은 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풀샷을 사용을 했다, 좀 와이드한 샷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어붙이는 것은 좀 타이트한 클로즈업 샷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앵글도 되도록이면은 다른 앵글에서 촬영한 그런 영상을 사용을 해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디졸브와 관련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영상의 사이를 약간 선택을 하고 디졸브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클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렇게 클립의 맨 앞과 맨 뒤에 디졸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앞뒤로 전환될 영상이나 자막이나 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바뀔 뭔가가 없으면은 이렇게 서서히 생기게 되는 페이드 인, 그리고 이 뒤쪽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페이드 아웃 효과를 아주 빠르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디졸브만큼이나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딥2 화이트 그리고 딥2 블랙입니다. 화면이 하얀색으로 점점 밝아지면서 전환되는 게 딥2 화이트, 그리고 화면이 검은색으로 점점 어두워지면서 전환되는 게 딥2 블랙입니다. 이 두 개의 효과는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끝난 걸 알리고 싶을 때, 아니면은 많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장소가 바뀌었을 때 이런 딥2 블랙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딥2 화이트도 뭔가 이야기의 전환을 표현을 할 때 딥2 블랙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이 화면 뒤에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로고라든지 이런 종류의 실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올 때 사용하면은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푸시와 슬라이드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이 한 방향에서 새로운 화면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화면을 밀어내면서 새로운 화면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푸시 트랜지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 기존 화면 위로 새로운 화면이 덮이기를 원한다면 슬라이드 트랜지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펙트 창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비디오 트랜지션 폴더가 있죠? 이걸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쭉 가보시면은 슬라이드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또 열어주시면은 아주 쉽게 푸시와 슬라이드 두 개의 트랜지션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푸시를 적용을 이 사이에다가 하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화면을 밀면서 새로운 화면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적용을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화면 위로 새로운 영상이 덮이게 됩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 이펙트 컨트롤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각형 주변으로 삼각형이 화살표가 이렇게 똑똑똑똑 박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과가 적용되는 방향이에요. 슬라이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 푸시는 4가지 방향,
이렇게 다시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은 상하, 좌우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효과가 적용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아까 보신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상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딱 누르면은 재생해보면은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를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은 영상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영상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게 될지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푸시나 슬라이드는 반복되는 행동이나 장면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여줘야 할 때, 아니면은 뭔가 진행 과정, 프로세스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트랜지션입니다. 이거를 약간 짧은 호흡으로 슉슉슉슉 하고 화면을 전환시키면은 분주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쓸만한 효과들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에 비디오 트랜지션 아래 이머시브 비디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열어주면은 약간 좀 독특한 그런 효과들이 좀 많아요. 이 중에서 VR, 크로마릭스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요, 약간 RGB 채널 분리되는 거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빛이 번지면서 약간 블러도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VR, 라이트릭스라고 있어요. 이 녀석도 적용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빛이 좀 화하게 번지면서 번쩍하고 화면이 바뀌는 효과라서 이거 딥2 화이트 대용으로 사용하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사실 이런 트랜지션들은 약간 개인 취향을 좀 따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이 트랜지션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이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거를 좀 다뤄볼까 하다가 먼저 기본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들과 잘 아시는 그런 효과들로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응용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조만간 다양하고 재미있는 트랜지션들을 알려드릴 계획이니까 만약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트랜지션을 남발하는 그런 영상 꿈나무가 있다면 아래 공유하기 버튼 누르셔서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전환 효과가 트랜지션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BDG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